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경제학 연습 챕터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후생 함수에 관련해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후생 함수라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사회후생 함수. 요거를 위에서 투영시켜서 본 게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사회후생 함수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공리주의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공리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의 어떤 효용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명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랬을 때 단순하게 A와 B의 이렇게 효용함수를 더한다. 이게 공리주의고요. 우하향하는 -1 기울기의 직선입니다. 평등주의는요, 어떻게 하냐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고요. 약간 저소득 계층에게 가중치를 조금 더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롤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다가 이렇게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요, 세 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여기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롤즈는 L자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습니다. 자, 롤즈는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L자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리주의는요, -1의 기울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자, 평등주의는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불가능성 정리라고 합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배경은 뭐냐면 되게 엄청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뭐 결론은 뭐냐면 후생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야, 사회후생은 이렇게 해가지고 효용함수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사회후생 함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사회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임파서블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종교가 있어. 뭐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등등 있을 텐데 아니야. 다 그거 소설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 공자님도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종교계에는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약간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요 한번 볼게요. 개요. 자, 우선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개인들의 선호를 적절히 반영해서 사회 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걸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로우는요, 케넷 에로우라는 학자가 화살같이 이름도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사회 선택에서 충족해야 될 기본적인 공리,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사회 후생 함수는 과연 존재할까? 근데 존재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걸 증명했니? 구체적인 증명 과정은 살펴볼 필요 없고요. 아니, 근데 에로가 얘기하는 바람직하다라는 사회 후생 함수는 우리가 필요한 공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공리,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단 말이지.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완비성과 이행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비성, 이거 후생 선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완비성과 이행성. 자, 이게 완비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사과랑 바나나가 있으면 우리 효용함수 만들 때 쓰잖아. 나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바나나가 좋아요, 사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좋다, 싫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 우선 비교가 가능하다. 번역을 completeness를 번역했기 때문에 완비성 또는 완전성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1번 볼게요. 모든 사회 상태에 대해서 사회적 선호를 매길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볼까요? 두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X가 Y보다 좋은지 무차별한지 싫은지 그런 것들을 거기 보시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 가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당연한 약간 일관성이 있는 선택이다, 일관성이 있는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사과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바나나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요 당근, 사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봤지. 그러면 바나나가 있고요. 또 뭐 할까? 좋아요. 포도, 좀 보이십니까? 포도가 있다고 할게요. 포도. 너무 색깔이 그런가요? 이렇게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있는데 당신은 바나나랑 포도랑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저는 당연히 바나나가 좋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요 여기 포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게 좋습니까? 했더니 당근, 포도가 좋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 가만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이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고 바나나가 포도보다 좋으면 당연히 바나나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사과가 포도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병원에 가야 돼. 선호가 정신이 나간 거랑 비슷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행성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공선택 이론에서 투표의 역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가 막 계속 순환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행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꼭 필요한 공리 중에 하나가 보편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편성. 내용 보면 개인들의 어떤 선호를 갖고 있더라도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를 단봉 선호와 같은 특정 형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표현은 보편성보다 어떤 선호에 대해서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살표 있죠? 비제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파레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원칙. 자, 파레토 프린서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완비성, 이행성 이거 뜻을 풀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만들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용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 사과가 뭐야? 그럼 사과하면 그냥 사과가 이미지 떠올려서 사과 이렇게 하지. 잠깐 3은 이게 숫자 4인가? 뭐 과는 뭐 물론 한자로 해서 과실할 때 과인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사과하면 이미지로 사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내가 경작을 전공해서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좋지만 우린 수업 목적에 재정학을 하는 겁니다. 자, 파레토 원칙은요. 임의의 두 상태 X와 Y에 대해서 모든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사람들이 X를 Y보다 더 선호하게 되면 아니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뭐 A, B, C 등등 있는데 A한테 물어봅니다. A, C, 네. 당신은 X가 좋아요? Y가 좋아요? 물어봤어. 저는 X가 Y보다 좋습니다. B님은 어떤 게 좋습니까? 저도 X가 Y보다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C한테 물어봤어요. C도 저도 X가 Y보다 좋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Y가 X보다 좋습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X가 Y보다 좋다 그러면 최종 결론도 자, 공리라는 자체가 뜻이 뭐냐라고 하면 엑시옴 이게 바로 당연한 원리를 나타내는 거야.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냥 맞는 거야.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파레토 원칙이야.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X를 거기 얘가 있네. 사과를 감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적으로 사과가 감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라고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 한번 보시면 자,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II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립성, 우리 경제학에서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1번.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바뀌었으나 사회 상태 X와 Y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X와 Y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정신이 없죠? 자, 거기 2번을 보세요. 두 사회 상태 X, Y 중에서 1번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과와 바나나가 두 개 있다라고 할게. 당신은 그냥 X, Y로 합시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X가 좋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Z라는 게 제3의 관련이 없는 애가 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의 풀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땐 이런 건데 선택의 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Z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순서가 그 다음에 저는 Y가 좋고 X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 Z가 있든 없던 X가 Y보다 좋다라는 이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이상해진 거잖아. 이해 가시죠? 우리가 뭐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면 어떤 노래 자랑 대회에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X가 Y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서 열광을 했는데 최종 발표하기 전에 누가 나왔다 할까? 뭐 싸이가 나왔거나 장기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쫙 했더니 사람들의 혼을 완전히 빼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장기하 싸이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신 나간 거지 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Z가 있던 Z가 없던 X가 Y보다 좋다 그랬으면 Z가 있어도 Z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X랑 Y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3의 또 다른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중립성, 독립성 이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5번째 비독재성.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회후생 함수를 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독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회적 선호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특정 개인 독재자의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돼서는 안 되는 거야. 뭐 북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북한은 많은 주민들이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한다 할게.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 나타나서 아니라고. 그래서 바나나가 좋어. 그럼 바나나로 이렇게 채택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독재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선호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해야지 독재성 같은 경우는 독재자에게 엄청난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LO의 불가능성 정리는 이러한 공리를 다 충족시키는 사회후생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LO는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5가지, 꼭 5가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내용들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뒤에 공동선택 이론하고 같이 연결할 겁니다. 이걸 모두 충족하는 이상적인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impossible 이렇게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mpossible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그는 5가지 중에서 어떻게 이걸 증명했냐면 나머지를 다 충족시키는데 아이고 보니까 한 가지 독재성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재로 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3번. 자, 그래서 3번이 이 얘기죠. 결론이지.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사회 후생 함수로 이렇게 합하고 모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밑줄 치시고 이게 다 합리적이라는 거야. 이 공리를 충족하는 게.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투표제도랑 거기 나와 있듯이 연결을 시켜서 볼 겁니다. 자, 그러나 센에 의하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교수죠. 센 교수에 따르면 모든 사회 상태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완벽한 사회적 선호 체계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사회후생 함수를 후생 경작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멘붕을 가져다 줬거든. 근데 이제 노벨상을 받은 센 교수가 야 우리가 선택할 때 무수히 많은 사과 먹을까 바나나 먹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무수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을 다 놓고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한된 대상들 중에서 선택할 때는 충분히 이 정도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퍼스트로피를 찍습니다. 임파서블이 아니라
I'm possible 하는 그런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한된 수의, 이것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한된 수의 사회적 상태에서에는 서열을 나열할 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 체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구성 함수에 대한 평가 살짝 보시면 1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회구성 함수의 형태가 결정이 되며 그 사회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공리주의를 해야 될지 평등주의를 해야 될지 롤즈를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활용한 성적 처리 방법 중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매길지 OT 시간의 첫날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를 사회 선호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개인들 간의 효용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효용이라는 게 측정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효용을 측정해서 막 더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사회후생 함수와 관련해서 한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 함수는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공리주의 방식이냐, 평등주의 방식이냐, 롤즈 방식이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반영되는 거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후생 함수와 관련한 불가능성 정리, LO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후생의 극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